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은 인성 덕목으로 화합과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신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누군가를 의심하면 불안해집니다. 상대방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행위는 행복의 원초적인 조건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은 자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영국의 중세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로즈 베이컨이 말합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교통수단을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타는 버스, 택시, 열차가 고장이 나거나 탈선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떨까요? 아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거나 극도의 불안 속에서 타게 될 것입니다. 현대인은 일주일에도 여러 번 외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에 몹쓸 짓을 할지 모른다고 의심하면 마음 편하게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신뢰는 일상의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덕목입니다. 신뢰와 맹목적인 믿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감정적, 충동적 판단에 의해서 한 사람 또는 특정 계파만 일방적으로 믿으면 그들의 말이나 정보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멀리하거나 심지어 의심하게 될지 모릅니다. 진정한 신뢰는 이성적인 믿음에 근거한 지속적 사회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뢰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조직, 그 사이에 쌓이는 축적의 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기까지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긴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견고한 신뢰는 적대적 관계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화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신뢰라는 것은 성숙한 믿음인 셈입니다. 또 신뢰는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해야만 형성되는 덕성입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게 행동하고 상대방의 믿음도 받아들일 때 신뢰관계가 싹트게 됩니다. 신뢰는 악수와 닮은 꼴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인정하며 손을 잡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체적인 접촉은 서로의 믿음과 평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서양 악수의 기원도 신뢰와 맞닿아 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날 때 적이 아니라는 표시로 무기에서 손을 떼고 서로 다가가서 손을 잡는 데서 이 악수가 유래했다고 합니다. 칼이나 총을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인 셈인 것입니다. 신뢰는 성공의 발판입니다. 지혜의 고전인 삼국지에는 화려한 병법과 다양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 유비의 성공 비결이 바로 신뢰였습니다. 유비가 관우와 장비와 맺은 도원 결의는 삼국지의 출발점입니다. 그날 세 사람이 맺은 형제의 예는 평생 서로 굳게 믿겠다는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의식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유비는 줄곧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중하게 여기는 신뢰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푸켓 태수 공룡은 조조의 공격을 받은 서주 지역을 구하기 위해서 유비에게 군사 도움을 요청합니다. 공룡은 유비가 군사를 갖게 되면 변심할 수 있다고 보고 유비에게 신의를 잃지 말도록 거듭 당부합니다. 이제 유비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민무신분립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유비가 이 공룡에게 말한 이 무신분립은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님은
신뢰가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자가 제자인 자공과의 대화에서 그런 점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묻습니다. 정치가 무엇입니까? 그때 공자께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 병사를 충분히 갖추고 백성의 믿음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자가 이렇게 답을 하자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버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자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군사를 먼저 버리라. 다음에 버릴 것이 식량이니라. 그런 후 공자는 신뢰를 가장 중시한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부터 백성들이 죽는 일을 겪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 하지만 백성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나라는 설 수 없다. 이 신뢰는 우리 동양의 덕목만은 아닙니다. 짧은 생애를 질풍노도처럼 살다간 정보관 알렉산더 대왕을 여러분 아시죠? 이 알렉산드로스도 신뢰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주치의를 시기하던 사람이 알렉산드로스에게 모함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의 주치의사가 자네 독약을 넣어서 대왕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그 편지를 낭독하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잔을 다 들어 마셨죠. 그 뒤부터 주치의사가 알렉산드로스를 더욱 지극정성으로 모셨다고 합니다. 신뢰는 사회관계가 날로 복잡해지는 오늘날의 중요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신뢰 경영은 현대 기업의 핵심 운영 원리입니다. 구성원이 자신의 직장을 얼마나 믿고 일하는지에 따라서 기업 경쟁력이 좌우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자라면 조직원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 스스로 약속을 지키고 경영 철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섬기는 리더십, 즉 조직원들과 목표를 공유하고 그들의 성장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조직원들과 굳건한 신뢰를 구축해서 목표 달성을 촉진하는 지도력도 바로 그런 경영 철학의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구스트 본 시레겔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위대한 사업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 아까 제가 말한 지난 시간에 말했던가요? 사회적 자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럽니다. 이 자본은 자본인데 돈이나 토지와 같은 그런 물질적인 자산이 아닌 신뢰라는 비물질적 자산을 뜻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원활하게 얻어내기 위해서 사회자본이 축적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에 갈수록 이 사회자본의 포션이 더 커지는 거죠. 부동산을 담보로 낮은 이자의 돈을 쉽게 빌려 쓰듯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신뢰를 쌓아두면 원하는 일을 보다 손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개인주의가 성행할수록 신뢰의 가치는 더욱 커지게 됩니다. 신뢰라는 것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묵묵히 전력을 다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신뢰 공동체인 것입니다. 성실은 신뢰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애초부터 믿을 만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정성과 배려의 마음가짐에서 신뢰가 싹트고 성장하는 것인 만큼 남이 나를 먼저 믿을 수 있게 행동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 그것이 바로 신뢰 형성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이 신뢰에 대한 인성보감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선진국에 비해서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매우 낮은 편이라고 삽니다. 일본의
약 반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에서 만난 사람을 10명을 만나면 3사람 정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최소한 2배 이상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저는 이 신뢰가 나빠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기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점차 악화해 갈수록 사람들은 불신사회의 늪에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행복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 자본인 이 신뢰가 높은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보다 이타적이라야 됩니다. 물질주의와 정신적 가치주의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사회로 발전해 가야 됩니다. 생존형 인간보다는 가치형 인간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 배운 사람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타적인 모범을 보이고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이 사람들 마음에 자리 잡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천할 때 저는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